55. 내 이름 이수연은 이 집에서 엄마와 여보 외에는 불리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나는 평생 남편 김진우의 그림자 속에 살았습니다. 차갑고 무뚝뚝한 남편의 태도는 이미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습관과 같았습니다. 지난주 시아버지 김만복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오직 나와 시아버지, 그리고 담당 의사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몰랐고 나는 알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마치 무거운 비밀 임무를 부여받은 것 같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새벽 5시, 찌개 끓는 소리와 함께 나의 하루가 시작되고 오전 9시 20분, 남편이 출근을 위해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마치 작전 개시 신호처럼 들립니다. 남편은 아침 식사 내내 아버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시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말없이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부자 사이에 흐르는 그 차갑고 텅 빈 공기는 나에게도 고통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시아버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사별 후 홀로 계신 시아버지의 방에서는 오래된 한약 냄새와 고두기 냄새가 함께 났습니다. 나는 침대 옆 간이 의자에 앉아 시아버지의 핏기 없는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수연아. 아버님은 늘 나를 수연아 하고 내 이름 그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집에서 내 이름 석자를 가장 진심을 담아 불러주는 분은 시아버지 한 분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은 아들 진우와의 화해였습니다. 그는 후회와 죄책감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단절의 근원이 된 과거의 일을 조심스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그 고통스러운 고백은 나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을 들어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죽기 전에 아들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하고 싶다. 너는 이 애미 없는 자식, 아니 이 모자란 아비를 좀 도와다오. 나의 마음은 시아버지의 진심 어린 후회에 무너졌습니다. 그 후회는 단순히 아버지로서의 후회가 아닌 한 남자가 평생 짊어진 삶의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집안의 갈등에 억지로 끼어든 기분이 들면서도 차마 그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시아버지에게 매일 1시간씩 남편과의 대화를 시도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나에게 중재자의 짐이 되었습니다. 시계가 10시 30분을 알릴 무렵 나는 시아버지께 드릴 따뜻한 죽을 챙겨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으려는 찰나 마침 서재에서 나온 남편 진우가 나를 차가운 시선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간병하는 며느리의 헌신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감시와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서재에서 나온 후 굳이 시아버지 방 앞에 멈춰서서 나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나에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너 대체 아버지 방에서 매일 1시간씩 뭐 하는 거냐? 설마 유산 때문이냐? 남편은 입은 침묵하고 있었지만 그의 차가운 눈빛과 단단하게 굳은 턱선은 그 말을 그대로 내뱉고 있었습니다. 평생 남편의 차가움에 익숙했지만 나의 진심과 선의까지 의심받는 이 순간 나는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저 아무 일 없었다는 내 싱크대로 향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마지막 꿈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끝내 아무 말 없이 다시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싱크대 앞에서 죽그릇을 힘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이 중재의 임무가 성공하더라도 과연 누가 나에게 감수할까 하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내 진심을 영원히 모를 것이고 시아버지는 결국 세상을 떠나실 텐데 정말이지 이 집에서 나는 대체 누구의 편인가? 부자의 화해라는 숭고한 목표 뒤에서 나는 영원히 인정받지 못할 그림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비밀이 밝혀지면 남편은 아버지에게 화해하기는커녕 나에게까지 더욱 분노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시한부 선고는 내게 시간과의 싸움을 강요했지만 남편 김진우는 벽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저녁 시아버지가 드실 약을 챙기는 척하며 남편에게 화해의 기회를 만들려 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시아버지 방에 들여놓으라 권유하거나 주말에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굳은 얼굴로 나를 피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시아버지는 죽음 앞에 선 인간이었지만 남편에게 아버지는 극복해야 할 공포로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나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 방을 매일 찾는 일은 이 집에서 가장 불편하고 금기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아버지 방에 들럭거리는 거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유산이나 재산 때문에 그런다고 의심하는 남편의 차가운 눈빛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30년간 헌신한 아내에게 돌아온 것은 진심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나는 시아버지의 시한부 사실을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남편의 다음 말에 목이 막혔습니다. 왜? 아버지 유언이라도 대신 받아 적는 거야? 나 없다고 재산 혼자 챙기려고 수작 부리는 거 아니냐고!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낡은 앨범을 뒤적이는 시아버지 모습을 보고는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내가 아버지랑 무슨 말을 하겠어? 평생 나를 자식 취급 안 한 사람이야! 당신 쓸데없이 껴들지 마! 당신마저 이 집안을 재산에 눈이 멀어 나를 배신하는 거라면 나 이 결혼 후에 남편은 격한 말을 쏟아내고는 서재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는 남편의 뿌리 깊은 트라우마와 나에 대한 오해가 이렇게 깊을 줄 몰랐습니다. 남편의 날선 비난은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나는 이 집안의 갈등 속에서 완전히 고립된 듯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중재는커녕 나는 가족의 불신에 의해 가장 상처받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켜지 않은 텔레비전 화면 속 어둡고 외로운 내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과의 격렬한 다툼 후 집안에는 차갑고 팽팽한 긴장감만 감돌았습니다. 남편은 나를 철저히 외면했고 나는 중재자로서의 임무를 계속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극심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시아버지 방을 찾았을 때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훨씬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의사의 소견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함이 나를 짓눌렸습니다. 이대로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드리지 못한다면 나는 평생 후회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시아버지 곁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숨을 고르더니 침대 머리만 서랍 속 깊은 곳에서 빛바른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 속에는 어른 남편이 활짝 웃으며 젊은 시아버지의 목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자처럼 보였습니다. 소연아, 이 사진이 바로 진우가 아비한테 등을 돌린 바로 그날 아침에 찍은 것이다. 시아버지는 힘겹게 단절의 근원이 된 과거의 일을 고백했습니다. 어린 시절 남편이 실수로 시아버지의 군인 시절 기념물을 훼손했고 시아버지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남편에게 지나친 체벌을 가했던 것입니다. 체벌 후 시아버지는 즉시 후회했지만 아들에게 용서를 빌 자존심이 없었고 남편은 그날의 폭력과 모멸감을 평생의 트라우마로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죄책감은 그 후 30년간의 침묵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비는 아들의 웃음을 앗아간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진우가 내가 재산을 물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텐데. 시아버지는 나에게 흑백 사진을 건네며 이것이 진우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사진이야말로 남편의 오해를 풀고 굳게 닫힌 마음을 여는 진실임을 직감했습니다. 나는 시아버지에게 반드시 이 화해를 이뤄내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중재자로서의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중재자로서의 결심은 굳었지만 남편은 여전히 차가운 벽이었습니다. 나는 남편과 시아버지의 화해를 시도할 결정적인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사실을 진우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니, 그보다 남편의 오해와 불신을 어떻게 잠재워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주말 오후 대학원생인 딸 김지수 33가 본가에 왔습니다. 딸은 아빠가 서재에 틀어박혀 있는 동안 내가 홀로 힘없이 앉아 오래된 흑백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딸은 내 눈가에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과 축 처진 어깨에서 내가 겪고 있는 외로움을 읽었습니다. 엄마, 요즘 아빠랑 할아버지 사이에 무슨 일 있어요? 혼자서만 너무 힘들어 보이잖아. 딸은 평소 무심했던 남편과는 달리 나의 숨겨진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었습니다. 나는 딸에게 시아버지의 시한부 사실과 남편과의 단절된 관계, 그리고 흑백 사진에 얽힌 30년 전 체벌의 비밀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딸은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나의 편에 서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엄마, 이건 아빠와 할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니야. 엄마의 희생이 달린 문제야. 아빠가 엄마의 진심을 알게 해야 해. 딸은 쥐누가 가장 아끼는 낚시용품 정리를 돕겠다며 서재에 들어가서는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흑백 사진을 펼쳐두는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딸은 아빠가 도망치지 못하게 진실을 마주하게 해야 한다고 나를 설득했습니다. 딸의 지조와 예상치 못한 정리한 돌파 전략은 나에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시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나의 헌신과 진심을 남편에게 인정받기 위해 이 계획을 실행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딸은 내가 외로운 중재자가 아님을 깨닫게 해준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나는 시아버지 방에서 남편의 낚시 잡지를 찾는 척하며 남편이 방금 출근한 서재 책상 위에 오래된 흑백 사진을 울며두었습니다. 그 서진은 진우의 어린 시절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담고 있었기에 남편의 시선을 피할 수 없으리라 믿었습니다. 오후,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여 서재로 향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재에서 터져나오는 분노의 소리가 집안을 뒤덮었습니다. 이수연! 당장 이리 와! 이게 뭐야! 나는 심장이 멎을 듯한 두려움 속에 서재로 들어섰습니다. 남편은 흑백 사진을 손에 쥐고 마치 쥐레라도 밟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이 사진을 왜 가지고 있어? 당신이 왜 아버지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거야? 대체 무슨 꿍꿍이로?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시아버지의 시한부 사실과 30년 전 체벌 사건에 숨겨진 진실을 담담하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 하세요. 남편은 나의 말을 듣자마자 눈빛이 격렬하게 흔들렸지만 이내 그 눈빛은 냉소와 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용서? 그건 자신이 남겨놓을 재산이 있으니까 하는 아버지의 연극이야. 당신이 그 연극에 놀아나서 유산이라도 더 챙기려고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남편은 과거의 모멸적인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나의 진심과 시아버지의 고백을 재산 문제로 인한 거짓말로 치부했습니다. 그는 흑백 사진을 구겨버리고는 나를 향해 심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당신, 결국 돈 때문에 우리 부자 관계를 망치려고 하는 거잖아. 당신이 우리 가족한테 해준 게 뭔데? 나는 30년의 헌신과 외로운 중재가 가족을 망치는 행위로 돌아오자 극심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넋이 나간 채 서재를 빠져나왔고 남편은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라는 말을 남긴 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의 분노는 아버지에게 향하기보다 가장 만만한 나에게 폭발한 것입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버린 밤, 나는 시아버지의 방에서 들려오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갈등이 결국 시아버지의 건강까지 악화시킨 것입니다. 가족은 완전히 흩어질 위기에 놓였고 나는 이 모든 비극의 책임감에 짓눌린 채 과연 내가 이 중재를 시작한 것이 옳았는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남편 김진우가 집을 나가버린 후 나는 극도의 절망감에 갇혔습니다. 부자의 화해는커녕 남편은 아버지의 마지막 진심을 재산을 노린 연극으로 치부했고 나의 헌신마저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로 몰아세웠습니다. 중재자의 외로움은 이제 비극의 책임감으로 변하여 나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 방에서 들려오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는 나의 두려움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시아버지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숨을 몰아쉬며 위독한 상태였고 침대 시트 위에는 내가 전했던 오래된 흑백 사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사진을 껴안으려는 듯 힘없이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황급히 응급실을 연락했지만 손이 떨려 전화번호를 누를 수조차 없었습니다. 내 중재카, 내 진심이 결국 아버님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 나는 이 모든 비극을 막지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병원에서 밤을 지새우고 돌아온 남편은 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와 불신이 아버지를 쓰러지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에게 화풀이했습니다. 당신만 아니었으면, 당신이 괜히 쓸데없는 짓만 안 했어도. 나는 남편의 비난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이 지독한 억울함과 무력감은 나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짐가납을 챙겨 병원으로 향했고 나에게는 당분간 당신 얼굴 보기 싫으니 집에 있으라는 차가운 통보만 남겼습니다. 이 집에서는 나는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외톨이가 된 것입니다. 가족은 완전히 흩어질 최악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나는 텅 빈 거실에 앉아 결혼 생활 30년 동안 내가 이룬 것이 무엇인지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나는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홀로 집을 지켰습니다. 나의 외로움이 극에 달했을 때 딸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위독하여 마지막을 준비해야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몸으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남편 진우가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했지만 아버지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가장 약한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의료진의 허락으로 우리 가족은 마지막 임종을 지키기 위해 시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침상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고 나는 그 옆에 섰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희미해진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울먹이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 진우예요. 저한테 화내지 마세요. 제발. 시아버지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의 초점 잃은 눈빛은 남편을 향하는 듯 했습니다. 진우는 30년 전 체벌 사건에 대한 아버지의 용서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진우야, 네 잘못이 아니었다. 내가 그때. 시아버지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은 아버지의 불완전 한마디가 30년 묵은 응어리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진정한 사과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아버지를 외치며 오열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다시 힘겹게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에게 건넨 마지막 말은 남편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아, 너는 이 집안의 기둥이다. 고맙다. 시아버지는 나를 향한 진심 어린 인정과 감사를 표하고 평화롭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순간 남편 진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나의 헌신과 중재자의 외로운 임무를 완벽하게 인정해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불신과 오해가 아닌 깊은 깨달음과 참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비로소 나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중재자로서의 외로움에서 해방되는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들 진호와 화해의 포옹을 나눈 후 평화롭게 영면에 들었습니다. 장례식은 온 가족이 아버지의 마지막 꿈을 기억하며 진정한 이해와 감사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늦은 밤, 남편 진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따뜻한 국화차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차를 받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당신이 아버지 방에 매일 갔던 이유가 돈 때문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나는 아버지를 미워하는 데 익숙해서 당신의 진심을 보지 못했어. 남편은 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나에게 이토록 따뜻하고 간절하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낸 적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지. 당신이 이 집안의 기둥이라고. 당신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를 용서해줘. 그리고 고마워.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는 나의 30년 묵은 융어리를 단번에 녹여주었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은 슬프게 눈물이 아닌 인정받았다는 안도감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나에게 오늘도 고맙다고 말했고 더 이상 서재에 틀어박히는 대신 나와 함께 시아버지의 유품 정리를 하며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해와 단절로 가득 찼던 우리 부부관계는 진정한 이해와 사랑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엄마와 아내였지만 이제는 동시에 이수현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외로운 중재자가 아닌 가족의 사랑과 화해를 이룬 든든한 기둥이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55세 나이에 비로소 나의 헌신과 삶의 가치를 인정받고 가족 모두가 새로운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 2막의 완전한 화해와 행복이었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며 나는 내일의 따뜻한 햇살을 기다립니다.